네,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주 유익한 컨설턴트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장프로의 학종역학, 뭐 제목 보시고 클릭하셨으니까 2018 성균관대 학종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전형을 두 가지로 동시에 하나 보네? 예, 왜 동시에 해도 되는 이유? 그냥 성대에서 오픈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똑같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별로 전형을 다 다르게 형성시켜 놓은 거라 그냥 동일한 겁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동시에 설명드릴 겁니다. 성균 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 뭐 대표적인 전통적인 전형이고요. 자료 추천 성균관대 입학처의 입시효과, 그 다음에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균 인재 전형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2017 성균 인재 전형과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뭐 특이점인데 실은 이제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는 동일한 겁니다. 지원 자격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뭐 몇 년도 졸업이다, 뭐 해외 고면 안 된다, 그런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국내고, 뭐 일반고, 뭐 특목, 자사, 뭐 해외, 검정고시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와라 라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꽤 심한 학교이며 전형입니다. 면접도 없고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형 간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성대 자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전형 하나에서 과를 2개 쓰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냥 성대에 깔려있는 전형은 무조건 중복 지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균 인재 전형에서 어떤 과 하나, 그 다음 글로벌 인재에서 어떤 거 하나 써도 문제가 없죠. 근데 과가 전공이 뭐 학생부종합인데 하나 맞춰서 하는 건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학생부종합하는데 가장 최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로는 학종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융합적인 사고, 즉 융합적인 학문들의 결합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항상 장프로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도와 컨설팅을 하고 있죠. 실은 그러니까 눈에 더 틱하고 더 독특한 친구들이 되겠죠. 예,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조금만 옆에서 끌어주면 그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 학문들이 결합하면 내가 실은 자소서를 좀 어떻게 쓰고 추천서 진행을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 이과도 쓸 수 있는 거고 저과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간 중복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원하는 친구들도 대려 있습니다. 아무튼 2017 성균 인재 전형과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2017 글로벌 인재 전형도 완전 똑같다고 할 수 있었는데 몇 가지 특이점이 나왔던 거죠. 의의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영상학,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는 단계평가를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스포츠과학 같은 단계평가를 했던 과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특정 학과를 좀 더 늘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의예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걸었었는데 없습니다. 예. 성대의대를 수능 최저가 없다, 난리가 나는 거죠. 전국에 그냥 모든 정말 잘났다고 하는 그런 학생은 다 몰릴 겁니다. 누가 뽑힐지 정말 기대됩니다. 예, 정말 기대되고요. 아무튼 그만큼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단계평가 1단계는 서류 100, 3배수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점수 80 환산, 면접 20. 면접 20이 좀 적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배수 구간에 어느 정도 상위 랭킹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은 문제없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또라이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실은 이쪽 보면 다 인성 적성 파트에 관련된 내용들, 뭐 여기는 이제 뭐 자체적 면접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적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원 자격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고요. 수능 최저 아예 풀이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 모두 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아주 그냥 쿨합니다. 실은 뭐 한양대랑 자소서 추천서 쓰는 거 빼고는 뭐 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아무 문제 없겠죠. 뭐 면접 들어가는 것 좀 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다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원 자격 제한도 없고, 아유 뭐 의예 같은 경우에 최저도 없고 기대됩니다. 아무튼 쓰실 때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고민 많이 하신 다음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이제 항상 설명해드리는 평균 내신 등급, 뭐 하위 내신 등급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양대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 겁니다. 먼저 올라갈 건데 거기서도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항상 표준정규 분포 곡선, 그냥 쉽게
평균 그래프를 딱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 운뚝 쏟아 있는 게 평균값이고 그 기준으로 아주 빡빡한 범주들을 뽑는다고 했었죠. 거기서 뽑아서 보면 보통 학교들은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게 뽑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로 제가 포진을 시켜서 뽑은 범위지만 이 안에도 점수가 높은 친구도 낮은 친구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양대가 막상 똑같은 거고, 한양대는 뭐 내신을 숫자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지만 뽑아봤더니 그러한 높고 떨어지고 붙고의 차이가 컸다는 거죠. 근데 성균 관대 학종 같은 경우도 역시나 떨어진 친구도 많고 붙는 친구도 많고 이 범주 내에서요. 그러니까 최대한 범주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내 성적이 들어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균관대는 분명 합격하는 방법, 라인이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등급은 이 정도다라고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근데 특목의 전국자사에 지방에서 아주 학교 잘 보내는 자사급은 이렇게 성적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합격자 하위 90% 되신 등급 뽑냐 맙냐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떨어지는 등급도 많고 뭐 이 등급 내에서 붙는 친구 떨어지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걸 잡기 되게 애매했긴 했는데 최대한 잡아봤습니다. 일반고 2.3 딱, 그 다음 특목의 전국자사 단위는 4.3 딱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가 거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노선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안에서도 그래도 떨어진 친구 많고 붙는 친구, 반대로 여기보다 좀 떨어진 등급, 예, 이런 친구에 합격하는 자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아예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번외라 빼버린 거죠. 우선 이 평균, 이 하에 이내신 등급, 예, 기초하셔서, 기본하셔서, 지침 좀 영상으로서 저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그래, 이 성적에 들어오더라도 떨어지는 친구도 많고 붙는 친구도 많다고 하느나,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떨어지고 붙는 요인이야? 요거 보시면 되죠. 네, 항상 정리해드리지 않습니까? 2017 학종 100% 달성, 6년 연속 학종 90% 이상을 달성한 이 장프로가 여러분들에게 2018 성균관대 학종 합격 전략,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교 분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보다시피 뭐 다른 학교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심하다는 차이가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 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40% 이상도 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5에서 10%대, 10% 정도 더 많이 뽑는 건 실은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 차이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뭐 등급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모든 학교에서 나죠. 하지만 그 비율 때문에 고교 분류 차이가 좀 심하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이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반고라면 성적이 우선 높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성적 추이도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셔야 됩니다. 역시 특목이나 전국자사단이 내신 따기 힘들더라도 성적이 자기 수준, 그 수준이더라도 매 학기 올라가는 것도 이 친구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차이 심하고 성적 같은 경우는 추이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창의성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은 필수다. 창의성 있는 전공 관련 활동? 너무 어쩔 수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요.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뭔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드릴 게 없었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건 무엇이냐?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할 때 너만의 독특함과 창의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에 성균관대 학종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아리, 무조건 뭐 수행평가다, 뭐 소노문이다, 뭐 좀 있어 보이는 결과물을 뽑는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얘 재밌네, 얘 느낌 있네, 얘 전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생각까지 했네 라고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누가 떠먹여주는 친구들은 실제로 붙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냥 꾸준히 뭔가 활동을 하면서 창조적이고 창의성 있고 개성 있는 활동을 만들어진 친구들이 붙을 것이다, 붙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장프로의 한 줄표입니다. 제가 이거 왜 웃냐, 우선 읽어드릴게요. 소통하는 글로벌 창의 리더인가. 제가 보통 제 거 한 줄표 보면 뭔가 탁탁 떨어지는데 요거는 추상적이고 너무 맥락이 진부합니다. 보통 학생들 제가 자소서 같은 거 첨삭이나 컨설팅 진행할 때 요런 딱으로 써면 다 지워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걸 끼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뭐 전혀 가슴을 울리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걸 알면서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진짜 성균관대에서 뽑는
방식이 이거였기 때문이죠. 소통, 글로벌, 창의, 리더 이렇게입니다. 소통하는 인성과 품성적인 느낌. 네, 요런 느낌이 여기서 포함이 돼야 되고, 글로벌. 참고로 글로벌 인재는 어학적 능력의 우수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글로벌, 한국을 넘어, 이 한국 내에서 넘어 세계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려면 너만의 사고가 바로 잡히고 너의 특징이 뭔가 개성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친구인가. 더불어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창의, 그 다음에 리더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 범전에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떨어졌다, 뭐 성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요. 떨어질 만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밀하고 정말 세부적으로 정말 자세히 평가하는 대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면이 학생부 종합평가에 있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건 너무 이거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는 거라는 말들도 하죠. 하지만 성균관대 이 흐름, 이 평가 방식은 올해도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맥락이 추상적이고 진부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친구들이라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설명 다 해드렸죠. 소통, 인성, 품성, 글로벌, 세계라 확장성, 자기 발전 가능성, 창의, 개성적이 독특하고 너에 대한 전공에 얼마큼 고민을 해봤니? 리더, 말 그대로 잘 이끌 수 있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리더, 이러한 느낌의 생기부와 자소서, 추천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기부를 잘 써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은 생기부가 팩트만 적혀서 장수가 적어도 성대는 붙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장수가 20점, 30점 넘어서 떨어진 친구도 우죽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팩트적 문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장을 기반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자소서와 추천서입니다. 자소서, 추천을 최대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자소서, 추천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성균관대, 학종, 성균 인재든 글로벌 인재든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끝내겠습니다. 장포에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만 학종 컨설팅, 1만 원 자소서 컨설팅, 영원 학종 입시 설명회, 59,000 생기부 컨설팅, 59,000 자소서 첨삭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에 관련된 영상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제발 컨설팅, 사설 컨설팅 업체 호갱이 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사설 업체지만 저는 호갱 만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든 자료와 모든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학종에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도록, 또는 학종에 대해 내가 안 된다고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수식 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속만 차리려고 하는 양아치적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는 그런 고액 컨설팅들, 의미 없는 컨설팅들 받지 마시고요. 정말 컨설팅 원하신다면 그냥 제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좀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뭔가 더 필요하다면 학교에도 문의를 하고 교육청에도 문의하고 아니면 장프로한테 더해서 뭔가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우선은 많은 비용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착한 컨설팅, 뭐 바른 컨설팅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장프로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고요.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 성균관대 학종 합격 전략에 좀 알아봤습니다. 참된 교육 컨설팅 전화 번호와 전화 업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컨설팅이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상담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균관대는 뽑히는 기준이 정말 엄밀히만 해서 정말 세부적이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분명 기준은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시는데 좋은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였습니다.